꼭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자신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어딜까? 여기 소리도 내줘야지. 몰라? 몰라요? 몰라? 안 되겠니? 그렇지, 그렇지. 느낌으로 달리. 2년생이에요? 저는 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 나온 거니까 자신 잘 몰라. 생일살 때. 좀 신기하네요. 자, 휴양지에서 생긴 일. 자, 이번 순위 7위. 발리 호텔라 캐리어 속 정체는? 자, 2014년 8월 달로 올라갑니다. 발리의 고급 호텔 앞에서 한 커플이 택시에 캐리어를 싣습니다. 오. 그리고 기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커플은 오지 않고 뒤가 뭐야? 택시 기사는 결국 커플이 실은 짐을 내리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캐리어에 뭔가 좀 수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하얀 침대보와 테이프가 칭칭 감긴 캐리어에선 뭔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바로 피였죠. 이거 끔찍하다. 자,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캐리어를 열자 거기엔 한 백인 중년 여성의 시체가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그것도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네. 이 사람들이네, 커플이. 일단은 이제 캐리어도 조그맣다. 와. 너무 끔찍하다, 진짜. 캐리어 속 시체는 미국 시카고에서 여행 온 62세의 쉴라라는 여성. 오호. 딸 헤더와 함께 오붓한 효도 여행을 온 거예요. 여가. 네. 그 딸은 얼마나 안 됐어. 엄마가 저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은 급히 모녀가 투숙한 호텔 방을 열었지만 이미 방 안에는 피범벅이 된 채 엉망이었고 딸 헤더 형사도 행방불명. 딸고 어떻게 된 거야? 딸도. 경찰은 혹시 딸도 살인을 당한 것이 아닌지 긴급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 직원이 어제 새벽 엄마와 딸이 호텔 로비에서 대판 싸웠다는 것을 증언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호텔 CCTV를 확인하자 싸운 모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몇 분 뒤에 한 남성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딸과 그 남자였던 겁니다. 너무 황당하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딸의 남자친구. 바로 엄마 신라가 그들의 사이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만난 후에 술과 약물에 빠져서 학교까지 중퇴를 한 상태였고 아주 흥청망청 살다 보니 돈이 부족했던 거죠. 심지어 딸과 남자친구는 6개월 전부터 엄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이야, 이게. 아버지 제임스가 죽으면서 남긴 무려 130억 원가량의 어이구. 신탁 예금을 받기로 위해 엄마를 없애기로 하죠. 웬일이야. 너무 끔찍한데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 저기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이제 여행 갔다가 그죠, 효도 여행. 죽은 거 아니야. 마침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 감옥에 수감되어 딸 헤더는 10년형을 받고요. 남자친구 타미는 18년형을 받았는데요. 너무 짧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고 계획살인이고 그리고 사실 엄마를 죽였는데 이거 너무 형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저기 딸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총살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사형형을 받은 거죠. 근데 당시 딸 헤더가 임신 중이었대요. 그래서 재판 중에 헤더가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저런 형량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둘이 부모니까. 네. 그리고 감옥에서 낳은 아이는 2살까지 감옥에서 살다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고 하는데요. 작년 2021년 헤더는 모범수로 7년 만에 석방이 됐고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오호, 예.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FBI에게 그대로 체포를 당했고요. 2022년 현재 아직까지는요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그 유산. 그렇지, 이제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맞네. 벌어졌거든. 네. 그 부모님의 130억 원은 어디로 갔냐? 상속됐죠. 상속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어쨌든 법적 상속인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엄마 형제들이 소송을 걸었고 네, 소송을 걸어서 딸 헤더에게 상속 예정이었던 모든 재산이 감옥에서 낳은 아이 스텔라가 물려받게 됐다고. 아이고.
근데 그것도 불안해 솔직히. 어찌됐든 그 해도의 딸이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저기 자기 엄마도 죽인 사람인데 네.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진짜 딸까지 어떻게 아, 끔찍하다. 네. 아,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유. 현실이 더해. 이번 휴양지는 말이죠.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맑은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 자연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바로 태국의 푸켓입니다. 오케이 가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가봤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이제 비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비의 여신. 제가 어딜 가기만 하면 비가 비가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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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랑 여행 가는 애들이 항상 우비를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정도야? 그럼 지민이 네가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놀래. 그래서? 그래서 푸켓도 갈 때 건기를 확인하고 그래? 완전 메마른 건기에 갔거든요. 4박 5일 동안. 폭우, 와우. 해풍, 비도 당첨. 가이드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대. 그래. 대박이다. 진짜 우리 효도 여행을 폭우 속에서 함께 보냈어요. 그래요. 아유, 야.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네, 그래요. 예. 자, 휴양지에서 생긴 일 여기 푸켓을 휩쓸고 간 공포의 땡땡땡. 자, 때는 말이죠. 2004년 12월 스페인에 말이죠. 벨론 가족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푸켓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이고, 야야야. 안 쉽게 생겼다. 당시 말이죠. 이제 큰아들이 이제 10살이었는데 루카스고요. 8살, 예, 토마스가 있었고 셋째가 5살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자, 오픈한 지 말이죠. 딱 일주일 된 신상 리조트에 묵게 된 벨론 가족. 정말로 지상 낙원과도 같은 푸켓에서 정말 인생 최고의 정말 따뜻한 날씨를 보내게 되는데 자, 눈 뜨자마자 아빠와 세 아들 수영장에서 놀고 있고요. 엄마는 이 모습을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이렇게 말이죠. 평화로운 12월 26일 아침 5시 10분은 불과 몇 초 만에 진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몇 초 만에요? 시그니처. 도대체 좀 전까지 막 물에서 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몇 초 만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기를 들고 괴한. 아, 괴한. 그럴 수도 있다. 바다에서 큰 해일이 오오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끔찍한데요?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바로 인도양 쓰나미가 진짜. 2004년 그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섬에서 시작된 9.3.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짜 강도가 센 9.4? 와, 9.4? 그 강진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진짜 수백 뭐 진짜 수천 킬로 태국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났고 사망자가 약 30만 명, 와. 그리고 실종자 5만 명. 네. 그리고 사실 이재민 뭐 난민에서 169만 명이니까. 아이고야. 실제로 뭐 이제 피해보고 이런 분들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네. 너무 끔찍하다. 이거 그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장면이에요. 아, 이거, 진짜. 와. 자, 어쨌든 말이죠. 저런 진짜 쓰나미 현장에 오늘 얘기의 주인공 벨론 가족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물에 휩쓸리면서 5시 10분은 진짜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이산 가족이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 가족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가 펼쳐집니다. 약 말이죠. 3분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던 엄마. 엄마는 겨우 기둥을 붙잡고 물에 휩쓸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울부짖으면서 애타게 가족을 불렀어요. 여보, 루카스, 토마스, 사이먼 어디 있어?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줘. 바로 그때 물에 휩쓸려 가고 있던 큰아들 루카스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봤어요. 자, 모자는 극적으로 둘이 만났어요. 진짜 다행이다. 어떻게 만났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헤엄쳐서 병원에 뭐 함께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죠. 다행이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조금 안심이 되고 그렇다면 아빠와 남은 두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챙기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정신을 잃었다가 육지에서 깨어난 아빠는 1시간가량을 헤매다가 다행히 둘째하고 셋째 아들을 극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다행히 육지에서 네. 깨어났네요. 이게 참 진짜 다행이기도 한데 좀 의구심이 되는 게 8살, 5살짜리 애들이 부모도 없던 뭐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 엄마처럼.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어디 안전하게 대피를 했으니까 도와줄 수 있었던 네. 거지. 아, 바로. 뭐 이제 거기 이제 야자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특하게도 이 둘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자, 똘똘하게 또 대처를 그러니까 했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이제 두 아들을 찾았고 이제는 엄마 아버지 큰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빠는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 큰 아들이 병원을 헤매는 아빠의 뒷모습을 봐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쫓아가면서 아빠 이렇게 소리치지만 그만 놓치고 맙니다. 왜요? 사람도 사람 많고 막 많으니까. 정신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운명의 순간 저기 멀리서 누군가 또 큰아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누구지? 누구였을까? 그 아빠는 지나갔어. 엄마는 큰아들하고 같이 있어. 그럼 결국 누구야? 아, 그 아들들. 남은 둘. 형을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국정으로 상봉한 삼형제, 그래서 얼싸안고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또 멀리서 한 남자가 이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아빠겠죠. 그렇죠. 아빠죠, 아빠. 예. 그렇게 해서 다섯 식구는 진짜 이틀 동안 거의 진짜 생사를 오가다가 기적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맞아요. 얘기인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상봉의 기적이. 무서운 이야기 사이에. 지금 벨론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빠 알바레즈 그리고 토마스 그리고 사이먼 둘째 셋째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인명구조대 봉사활동을 하고 와.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나 봐. 영국에서 의사 이야. 활동하고 있어. 또 어떡하네. 작년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또 역시 본의였던 직업적인 소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가실 곳은요, 유럽 헝가리입니다. 이번 순위는 좀 더 특별한 마음을 담아 전달을 하겠습니다. 휴양지에서 생긴 일 5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해외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대급 참사였죠.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했고요.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2019년 5월 29일 밤 9시경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사진 기사까지 33명, 그리고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1시간가량 야간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박지 근처인 머르키트 다리를 지나려고 하던 중에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와 부딪히게 됐다. 두 배는 같은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 대형 크루즈인 바이킹 시기노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대요. 그래서 허블레아니호 후미를 들이받은 거죠. 그렇구나. 네. 네. 진짜 이 사건 지금 발생한 지도 벌써 한 3년 됐네요. 정말 간절히 매일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 허블레아니호는 되게 작았대요. 타고 있었던 허블레아니호는 고작 27m에 만들어진 지도 무려 70년도 넘고 아주 작고 낡은 허블레아니호였대요. 바이킹 시기노가 길이가 무려 135m. 이 들이받자마자 힘없이 순식간에 강으로 침몰을 하게 맞아요. 됐고 이 모든 게 단 7초 만에 벌어진 사건 사고였는데요. 당시 헝가리는 한 달 정도 비가 내려서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던 상황인데다가 침몰 당시에도 폭우에다가 강풍까지 불어서 물살이 너무 빨랐대요. 또 설상가상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강에 빠진 승객들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다고 해요.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가족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간 노부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50대 직장 동료들, 함께 여행을 떠난 남매 등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줄을 이었는데요. 구조 기간은 총 62일이 걸렸고요. 한국에서는 24명의 국제구조대가 파견이 돼서 수상수색 410번, 수중수색 14번, 헬기수색 86번으로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수색을 마치게 되었죠. 수색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은 뉴스를 지켜보며 탑승객 모두의 무사 귀환을 기도를 했는데요. 이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시민들이었습니다.
모르기트 다리 위에 가로등에는 추모의 의미를 담은 검은 깃발들이 걸려 있었고요. 시민들은 사고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사고가 일어난 모르기트 다리 주변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앞에 다 모여서 희생자들을 같이 추모를 했습니다. 이 현장을 취재하러 간 한국의 한 신문 기자는요, 추모 현장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을 번역기로 돌리고 있는 아하. 헝가리 학생들을 만났대요. 너무 가슴 아프죠. 모든 나라가 다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즐거운 상상